예를 들어서 공학의 경우에는 공학을 통해서 공학의 도구적인 가치의 범위가 막대하게 넓은 것 같은데 철학의 경우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좁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학이 발달하게 되면은 뭐 자동차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등등 그런 걸 통해서 그 공학적인 지식을 직접 공학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갓난 아이들도 그런 공학적인 효용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근데 철학의 경우에는 철학의 도구적인 효용을 보면은 그런 도구적인 효용은 우리가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의 이슈가 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맞는 것이고 그거를 따져볼 때 서로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에 초대를 하고 상대방을, 그래서 무엇이 참인 것인지 함께 그 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 철학의 도구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뭐 갓난 애기들이랑 철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도구적 효용의 범위에 비해서 공학이 가지고 있는 도구적 효용의 범위는 막대한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 보면은 다시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공학도인 내가 철학적 사고를 할 일차적이고 공적인 이유가 있는가? 공학도로서의 내 인생에 철학적 사고가 가치를 가지는가와 관련해서 철학적 사고를 지금 이 순간에 함으로써 직접 해봄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향유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철학적인 사고의 훈련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서 도구적인 효용을 얻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사고의 기여를 맛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물론 이제 도구적인 효용이나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볼 줄 아는 거.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가치, 내 삶에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가치를 볼 줄 알면,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내재적 가치를 그 자체로 즐길 수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또 살만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가능성을 일단 생각을 해봤고,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사실 그 교수님이 가셔서 아까 그 교수님의 질문은 철학적 사고가 공학적 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적으로 가치를 가진다 혹은 직접적으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와 관련해서 공학도로서의 내 인생의 도구적인 효용을, 도구적 가치를 갖는 것과 관련해서 철학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을 얻는데 공학적인 지식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공학적인 지식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철학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테고, 철학이 직접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은 제가 염두에 뒀던 건 이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느냐 그거였었는데, 근데 지금 가셔서 답변은 뭐 다른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코멘트나 있으시면 하시죠.
국소주의 얘기하실 때 예. 그 미술 쪽에 대해서 잠깐 미술가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대부분의 미술가 그러니까 예술인들은 불행한 삶을 많이 살았는데 뭐 피카소나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 불행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 뭐 자기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기 어떤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세계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멈추지 않고 그런 불행한 삶을 계속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저런 국소주의에서 본다면 예. 그 인생이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작품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어떤 그런 창작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발전을 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예. 그거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거는 이제 국소주의하고 꼭 관련해서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인생을 정말 살만한 인생을 살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살만한 인생을 살다 갈 수가 있을까? 두 가지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살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하나는 이미 주어진 가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를 또 그걸 즐길 줄 알고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만한 인생을 우리의 인생이 살만한 것이게끔 하는 요소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고갱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볼 때 미술 작품이 내재적 가치, 미술 작품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가치를 직접 창출하는데 인생을 많이 바친 삶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렇지만 이미 있는 가치를 즐기고 향유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밸런스 액트를 할 것이냐, 밸런싱 액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하나만 다른 거 물어봐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만. 살면서 하고 싶은 거랑 해야 하는 거랑 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둘 다 하면 좋겠는데 예.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해야 할 거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싶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잘 따져보면 내가 진정으로 나의 자아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는 또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야 함과 진정으로 하고 싶음이 물론 우리가 외부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제약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고 싶은 것을 제한하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고자 지금 당장은 좀 참기도 하고 그런 거겠지만 그렇지만 엄밀하게 잘 따져보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진정한 나가 무엇이냐 물론 이제 그거는 더 많이 성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거에서 뭐 소파에 앉아서 똑같이 먹고 싶다 TV 보면서 진정한 내가 그러고 매일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게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그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나를 발견해 나가고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가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잘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일단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반대하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즐겁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